어머니가 일하는 요양센터에 깜짝 방문했던 그날,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68세 한말순 어머니가 젊은 센터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참지 못한 저는 모두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오후 노후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노후 아파트 상가 2층 푸른마루 실버케어 센터에서 어머니 한말수는 30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어머니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출근해서 검은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6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다른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이 손 참 따뜻하네. 침대에 누워 계신 박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손길은 30년 공장 생활로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예전 공장 다닐 때도 손은 칭찬받았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젊은 시절 섬유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하루 종일 실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 되었네요. 어머니는 성실하고 느리지만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죠.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봐드려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간호조무사 최진아가 출근했어요. 말순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진아는 어머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어머니의 성실함을 존경했거든요. 고생이 아니에요. 이분들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답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언니, 혹시 약품 관리하실 때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재고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먹고 계신 약의 개수가 평소보다 적었거든요. 할아버지, 약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김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하셨어요. 오후가 되자 센터장 표경수의 사무실에서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번 달 청구는 어떻게 됐어? 아직 부족해. 더 올려야 해. 하지만 실제 서비스와 맞지 않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서류만 맞으면 돼. 어차피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표경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는 진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진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래.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센터장이 좀 까칠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진아의 말에 어머니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냥 참아야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한테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진아를 말렸어요.
센터 근처에는 아직 다른 직원들도 있었고 무슨 말이 어떻게 전해질지 몰랐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 계속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별 수 있나? 먹고 살아야지. 진아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딸 소민이 구의원이 되긴 했지만 아직 자리가 불안정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데. 버스가 와서 어머니가 올라탈 때 진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중요해요. 알았어. 고마워.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린 후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어머니가 늘 하는 안부 인사였어요. 엄마, 오늘도 요양센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초선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부정 청구 의혹들이 많이 들어와요. 서류 조작이나 허위 청구 같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이 일하는 센터도.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어머니는 애써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센터에서 들었던 수상한 대화들, 약품 재고가 안 맞는다는 진아의 말, 그리고 제가 말한 부정 청구 의혹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어머니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 무렵 센터장 표경수가 어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말순 씨, 잠깐 와보세요. 표경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탁자 위에는 반쯤 채운 위임장 뭉치와 장기요양 급여 청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오늘은 이거 좀 찍어요. 보호자 대신. 표경수가 도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환자 가족들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조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환자 가족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규정 타령은 그만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표경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거부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이런 부정한 일에는 가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 순간 표경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당신이 여기서 누구 덕분에 일하는 줄 알아? 표경수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으면서.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발, 이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시끄러워.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고. 표경자가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도장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머니는 저항했지만 표경자의 힘이 더 셌죠.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표경자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뭐 대단한 줄 알아?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그때 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어요. 힘겨루기에서 밀린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게 된 거였죠.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68세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어머니가 젊은 센터장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표경자의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택배로 보낸 귤 상자를 전하러 들른 제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요양센터에 깜짝 방문했던 그날,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거든요. 30년을 성실히 일한 우리 어머니가 젊은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참지 못한 저는 모든 걸 박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표경수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행정 처리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시선은 탁자 위 서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귀퉁이의 붉은 도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더욱 얼어붙었죠. 도장의 글자가 뒤집혀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죠. 소민아, 미안해. 엄마가 왜 사과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는 표경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별일 아니라니까. 그냥 서류 정리하는 거야. 표경수가 시치미를 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 흩어진 위임장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 그리고 뒤집힌 도장. 이 서류들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라고요?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환자 가족 동의 없이 위임장을 조작하는 게 행정 처리인가요? 표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일해? 저는 이소민이에요. 구의원이고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제가 명함을 내밀자 표경자의 기세가 한순간 꺾였어요. 구의원님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이유를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민아, 그만해. 일만 복잡해져. 엄마,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엄마, 집에 가요. 여기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간호조무사 진아가 우리를 봤어요. 진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는 여전히 진아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진아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명함을 건네자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런 부정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구의회 감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장기요양 급여 부정수급 매뉴얼을 뒤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전자서명, 지문인증 로그, 출퇴근부 필적 감정, 약품 반입 대장 대조. 새로 알게 되는 규칙들이 벽처럼 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게 됐죠.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이 있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매뉴얼을 한 장씩 넘겼어요. 부정수급을 잡기 위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정교하다니 놀라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어머니가 그런 굴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감사 매뉴얼을 읽어보니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유형이 정말 다양했어요. 가짜 환자 등록, 허위 서비스 제공, 약품비 부당 청구, 인건비 부정 지급.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위임장 조작은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였어요.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빼내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내부 제보자인 간호조무사 최진아를 만났습니다. 시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진아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의원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센터가 문 닫으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진아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직장을 잃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니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진아 씨가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부정행위가 계속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진아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약품 입출고 장부 사진이에요. 여백 부분 좀 보세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지워지고 다시 써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네요. 맞아요. 실제로는 10박스 들어왔는데 15박스로 기록하고 5박스는 어디론가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따로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도 받으세요.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기프트 카드 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약품 주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기록하라고 지시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어요? 환자가 10명인데 15명분으로 약을 주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5명분은 공짜로 빼낼 수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도로 저는 구청 민원실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있어 신고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말했어요. 증빙 자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전자서명 로그, 약품 반입대장 원본, 그리고 환자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요.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신고를 접수한 다음 주 진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센터장님이 시스템을 전부 바꿨어요. 전자서명 태블릿 시간대를 정각 14시로 일괄 맞춰버렸고 CCTV도 새 걸로 교체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증거가 다 사라진 건가요? 기존 데이터는 다 삭제됐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긴 해요. 다행히 진아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모든 증거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표경자의 대응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미 규칙을 더 능숙하게 이용할 줄 아는 상대였던 거죠. 진아 씨, 혹시 다른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다들 무서워해요. 센터장님이 회의에서 말했거든요. 외부인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모두 책임질 거라고. 직접적인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무서워하세요. 이해됐어요. 어머니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더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 주말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소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요?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의원 일에 지장 생기면 안 되잖니.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마음이 조급했어요. 증거들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표경자는 이미 모든 걸 숨기기 시작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진아에게서 또 다른 정보가 왔어요. 의원님, 환자분들 상태가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투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혈압약을 못 드신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셨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정상 투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진아 씨, 혹시 환자 가족들 연락처 아세요? 일부는 알아요. 왜요?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동의한 적이 있는지. 아, 그런데 박할아버지 가족분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봐요. 이상했어요. 왜 하필 그 환자의 가족만 연락이 안 될까요? 다른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김할머니 아들분은 연락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진아가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님, 김할머니 아들분이 그러는데 위임장에 사인한 적이 없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요양비 청구 내역도 실제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청구됐는데 실제 서비스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대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다른 가족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며칠 후 진아가 가져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확인된 5가족 중에서 4가족이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 실제보다 과다 청구를 당하고 있었죠. 이제 규칙을 배웠으니 이 규칙을 제대로 활용해서 싸워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표경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미 증거인멸을 시작했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센터는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계실 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약 빼돌린 사람이래. 어머, 정말 겉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 약을 훔쳤다더라고. 어머니는 처음에 자신 얘기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시선들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무슨 요양원에서 문제 생겼다고 소문이 돌던데 혹시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눈에 들어왔죠. 푸른마루 실버케어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르신들 약을 훔쳤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어요. 요즘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 어르신들 돈도 모자라서 약까지 훔치나. 그런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해. 어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소민아,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엄마를 도둑이라고 해. 혹시 엄마가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내가 왜 숨듯 다녀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센터에서 엄마를 모함하는 거예요. 엄마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어요. 실버케어 운영, 투명하게 합시다.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진실을 알리려고 했어요. 설명회 당일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의원님, 정말 그 어르신이 약을 안 훔쳤나요? 소문이 그렇게 나는데 연기는 없지 않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제 어머니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에요. 반짝 반응이 있었어요.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센터에서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때 중간 반전이 일어났어요. 표경수가 갑자기 설명회장에 나타난 거예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잠깐만요, 주민 여러분. 표경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표경자가 위임장 사본을 흔들었어요. 보호자가 위임했잖아요. 여기에 한말순 씨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사본의 도장은 분명 어머니의 도장이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도장이 찍혀 있네. 그럼 동의한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는데 서류에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 센터 사무실에서 봤던 그 붉은 원 안글씨가 좌우로 뒤집혀 있었던 것 말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도장,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찍힌 도장인데.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도장의 방향이 이상했거든요. 설명회는 일단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의 도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엄마, 평소에 도장을 어떻게 찍으세요? 응? 그냥 이렇게 찍지. 어머니가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니 항상 가로로 찍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류의 도장은 세로로 되어 있었죠. 엄마, 혹시 세로로 찍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난 평생 가로로 찍었는데.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서류의 도장은 거울에 반전된 것처럼 뒤집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가 문제였어요. 며칠 후 진아에게서 나쁜 소식이 왔어요. 의원님, 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요. 징계받을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저한테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내 원로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민아, 초선이 너무 나대면 오래 못 가.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일 그만 건드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하지만 명백한 부정행위인데요. 그런 건 알아서 처리될 거야. 넌 다른 일에 집중해. 후원회장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요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일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요. 감정적이라뇨?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한 발 물러서는 게 어떨까요? 모든 게 무너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 밤 어머니는 오래된 알람 시계를 꺼내 침대맡에 놓으셨어요. 공장 라인에서 혼났던 것도 아버지 병수발하던 것도 버텼지. 이것도 버텨야지. 하지만 결정타는 다음 날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실사가 증빙 미흡으로 종료된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증거는 제 눈앞에 있는데 왜 종이에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나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건강보험공단 실사가 무산된 그날 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부엌에 앉아 계셨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섬유 공장에서 일할 때도 아버지 병수발할 때도 항상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약 훔친 사람이래. 어르신들 돈까지 빼먹었다던데. 겉보기엔 점잖아 보이는데 속은 모르겠네. 마트에 가도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점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그날 저녁 표경자가 명예훼손으로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말순 씨가 센터 명예를 실추시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어요. 어머니는 고소장을 받아보시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법정에 서야 한다고? 어머니는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교통위반 딱지도 받아본 적 없는 분이었거든요. 소미나 엄마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엄마, 그런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사장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어르신, 앞으로 우리 가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하네요. 소문도 안 좋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가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가슴이 막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거울을 보셨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럽였어요. 그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하셨죠. 공장에서 일하며 저를 키웠던 시절, 아버지 병수발하며 힘들었던 시절.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적어도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어머니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당내 원로에게서 제게 온 전화도 들으셨어요. 소민아,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 당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선배님,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진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우기기만 하고. 어머니는 전화 내용을 들으며 더욱 자책하셨어요. 딸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후원회장도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정말 미안했어요. 소민이가 나 때문에 정치 생명까지 위험해지고 있구나.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내부 제보자 진아도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젊은 아가씨도 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구나.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동네 커뮤니티에는 계속해서 악의적인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요즘 노인들 정말 뻔뻔해졌네. 자기가 한 짓도 기억 못하면서 우기고만 있어. 딸도 딸이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어머니는 그런 댓글들을 보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회의 짐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밤 어머니는 오래된 알람 시계를 꺼내 침대맡에 놓으셨어요. 이 시계는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쓰던 거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공장 라인에서 혼났던 것도, 아버지 병수 바라던 것도 버텼지. 이것도 버텨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셨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결정타는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푸른마루 실버케어센터 관련 조사 결과 부정행위 혐의 없음을 확인함. 어머니는 그 뉴스를 보시고는 완전히 주저앉으셨어요.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이제 어머니는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공식적인 조사에서도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점심때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소민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하잖니.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나 때문에 당에서도 미움받고 후원자들도 등 돌리고 이러다가 정말 정치 생명 끝날까봐 무서워. 어머니는 울먹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혹시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증거도 없잖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참을게. 내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한참을 울으셨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조차 의심스러워지고 사랑하는 딸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날 밤 유서까지 생각하셨어요.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 생각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제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사물함에서 붉은 도장을 꺼내셨어요. 손에 든 도장을 보시며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죠. 이 작은 도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다니. 사물함 안에는 도장과 함께 80년대 공장 시절 월급 봉투와 출근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죠. 내가 평생 도장을 어떻게 찍었더라. 어머니는 도장을 들고 종이에 한번 찍어보셨어요. 자연스럽게 가로로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사본에 있던 도장은 세로였는데, 그리고 글씨가 뭔가 반대로 보였어.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도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실제 도장과 서류에 찍힌 도장을 비교해 보니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테두리의 미세한 톱니 모양, 잉크가 번진 방향, 스캔할 때 생기는 노이즈, 모든 게 복사 후 거울 반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찾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소민아, 뭘 찾았다는 거니? 도장이요. 엄마 도장이 컴퓨터로 조작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번엔 달라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이 도장 이미지를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가 서류를 컴퓨터로 분석해 보더니 말했어요. 명백한 디지털 조작이네요. 원본을 스캔한 후
좌우 반전시킨 흔적이 보여요. 확실한가요? 네, 픽셀 단위로 분석해봐도 조작 흔적이 명확해요. 이건 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난 게 진아가 미리 찍어뒀던 약품 반품 대장 사진이었어요. 진아 씨, 아직 그 사진들 가지고 계세요? 진아는 이미 해고당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것들이 모이면 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진아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 정말 체계적인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기로 작성된 약품 반품 대장과 컴퓨터에 입력된 재고, 사진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택시기사 박노인의 영수증 묶음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센터에서 사라진 진료 기록 대신 매번 약을 가져왔다는 증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이상했다고.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센터에서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주지 않은 약을 마치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있었고 그 약들을 따로 빼돌려서 되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건강보험공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시의회 합동감사와 지방경찰 경제범죄수사대를 동시에 움직여야겠어. 그리고 증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종이의 방향을 바로 세워줄 시간이에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거꾸로 선 도장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약품 반품 대장의 조작 흔적, 그리고 환자 가족들의 진술까지. 판사가 서류를 검토해 보더니 말했어요.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가처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승리였어요. 하지만 표경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건 조작된 증거야. 믿을 수 없어. 표경수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원본 도장으로 직접 찍어보죠. 판사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어보셨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어머니가 찍은 도장은 가로 방향이었고 서류의 도장은 세로 방향이었거든요. 이것으로 조작 여부가 증명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소민아, 정말 엄마가 옳았던 거야? 네, 엄마. 처음부터 엄마가 옳았어요.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자신을 의심하며 괴로워하셨을까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시의회 합동감사팀과 경제범죄수사대가 동시에 센터에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표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보전됐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센터 직원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센터장님이 시킨 거예요. 저희도 억지로 한 거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주무셨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적이 있었을까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였어요. 합동감사 당일 푸른마루 실버케어센터 복도 끝에 시민들이 빽빽이 섰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참석하셨어요. 68세 어머니의 어깨가 평소보다 곧게 펴져 있었죠.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표경자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표경수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의원도 약국도 다 적법하게 거래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거꾸로 선 서류 비교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어머니의 실제 도장과 서류에 찍힌 도장이 나란히 보였어요. 이 도장은 진짜지만 찍힌 방식이 가짜입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컴퓨터로 스캔한 후 거울 반전시킨 거예요. 환자의 권리는 위임되지 않았고 돈은 허위로 청구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전자서명 로그가 나타났어요. 모든 서명이 매일 정각 14시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서명일까요? 표경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약품 반품 대장과 강제 투약 시간표의 불일치를 보여줬어요. 실제로는 10박스가 들어왔는데 15박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5박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센터 금고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인감 스캔판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센터장님? 표경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업무용으로 환자 도장을 복사해서 조작하신 건가요? 이제 관중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센터 내부 직원 둘이 무너졌어요. 간호조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센터장님이 시킨 거예요. 저희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약사에서 기프트 카드도 받았고 리베이트도 있었어요. 또 다른 직원도 증언했어요.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약을 못 드셨는데 서류에는 정상 투약이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표경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희들이 감히 배신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한 적이 있었을까요? 전 무릎 꿇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사람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죠. 서류 앞에선 똑바로 섭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어머니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같은 노인들이 당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순간 증거보전 영장이 집행됐어요. 표경자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표경자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음모야. 조작된 거라고. 표경자가 소리를 질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표경자는 수사관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관중들은 숨을 죽였죠.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어머니를 무릎 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한 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복잡한 심정이셨어요. 미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기자들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혼자서 큰 조직에 맞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야 떳떳해진 것 같아.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68세 요양보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로 대규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거꾸로 선 도장 하나에서 시작된 수사가 수십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용기 있는 분이야. 우리가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소민아, 고마워. 엄마가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푸른마루 실버케어센터는 행정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과 환수금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지역 기금으로 조성되기로 했죠. 저는 시의회에서 제안했어요. 이 기금을 돌봄 노동자 보호기금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1988로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세대가 살림을 세웠던 그 해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1988년. 어머니가 처음 일을 시작하셨던 해였어요.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었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한말순 돌봄 노동자 보호기금 1988이 출범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간 기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다고? 네, 엄마. 엄마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다른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엄마가 진실을 지켜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한 달 후 같은 상가 한켠에 어르신 공동식당 1988이 문을 열었어요. 푸른마루 실버케어가 있던 자리였죠. 이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개업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셨어요. 커피 믹스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오래된 부의금 봉투를 재활용한 메모지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다시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고 낭독하셨어요. 거꾸로 선 서류를 바로 세워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무릎 꿇고 살았는데 이젠 무릎 꿇지 말고 서로 손잡읍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고생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도장은 종이에 찍히지만 사람의 도장은 마음에 찍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며칠 후 간호조무사 진아가 공동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진아야, 어떻게 지내? 새 일자리 구했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곳이에요. 진아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는 잘못된 일 보면 꼭 말할 거예요. 그래, 잘했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 어머니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조언해 주셨어요. 진실은 혼자 지킬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한말순 돌봄 노동자 보호기금에서도 상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와 어머니는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도와드렸어요. 3달 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각됐어요. 한말순 효과라고 언론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전국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그런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뿌듯해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 엄마,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실 줄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해 가을, 어머니는 지역사회 봉사상을 받으셨어요. 시상식장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엄마의 용기에 감동받으셨어요. 용기라.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공동식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어요. 소민아,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항상 당당하셨어요. 아니야. 예전엔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떳떳해. 오래된 상가 복도에는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르신들이 공동식당을 찾아오시는 소리,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러 오시는 소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소리. 이제 무릎이 아니라 손이 어깨를 받쳐주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소리들을 들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도장은 종이에 찍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구나. 그렇게 어머니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거였어요.